최근 프랑스 TV에서 이강인 현상이라는 다큐를 제작하고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TV에서는 이강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조명하며 이강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공개하였습니다. 역대급 무색무취의 경기력의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내파 선수들의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색깔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입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닌 팀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 끝나고 마음껏 하라고 했으니 이제 시작해야죠. 그리고 감독을 앉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축협도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줄곧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던 클린스만과 그를 선임한 축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팬들의 비판을 받는 황보관, 이용수 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확충하는데 눈이 멀어 국내 평가전만 고집하였고 기술위에 개입하지 않는 건 좋았으나 기술위원장 선임을 예스맨으로 채움으로써 겉만 멀쩡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클린스만의 예처럼 감독 선임기술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쓰고 제멋대로 감독을 선임한 밀어붙인 예가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잇따른 외교 참사도 있습니다. 피파 평의원 선거에서 2019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낙선했으며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 카타르의 체계적인 유치 노력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유치 과정으로 인해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카타르와의 대결에서 결과는 19대 0으로 완패였습니다. 축구 인프라, 기업 후원, 외교적 영향력, 홍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다 졌습니다. 차라리 유치에 뛰어들지나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아시안컵 유치 과정에서의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한국은 향후 이 정도의 메이저 축구 대회를 유치하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연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의 P급 지도자 자격증 획득에 편의를 봐줬던 사건이나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대놓고 밀러를 총알바디로 세웠던 사건, 그리고 승부조작 사면건까지. 이제 정몽규 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3월 사면 사건이 가장 큰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에도 회장식 사퇴론이 있었으나 결국 사비를 엄청나게 내며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는 정몽규 회장을 붙잡는 축협 인사들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 못 나갑니다. 그럼 이제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독은 연봉 30억 원으로 국내 상주 등 다양한 조건을 수용하며 오는 검증된 명장은 없었습니다. 벤투, 클린스만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벤투급이 가장 최선의 외국인 감독인데요. 다시금 외국인 감독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내 지도자로 전술적 색채가 강한 국내 지도자로 선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팬들은 성과를 냈던 박항서 감독을 거론하기도 하고 신태용, 김판곤 감독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K리그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핫한 감독은 광주의 돌풍을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이 있습니다. 과연 차기 감독은 누구로 해야 할까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은 사퇴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죠. 당연하죠. 위약금 받아야 하는데 사퇴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마무리도 참 멋없게 하는 클린스만입니다. 축협에서 경질 발표하고 위약금 쥐어주며 집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근 프랑스 TV에서 이강인 현상이라는 다큐를 제작하고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TV에서는 이강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조명하며 이강인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쁨을 주는 선수 이강인, 한국 인기의 방아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스타 이강인. 그가 월드컵 예선을 위해 귀국하자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열성 팬들이 따릅니다.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관중 65%는 여성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강인 귀여워요. 직접 봐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은 걸 봐서 너무 기뻐요. 이강인 선수가 광고 촬영하는 모습과 한국에서의 팬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어 A매치에서의 활약과 어린 시절, 슛돌이 시절도 조명했는데요. 그의 마법 같은 왼발, 10일 만에 득점에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팬이 있었습니다. TV 리얼리티쇼의 스타였습니다. 당시 멤버 가운데 서유색과는 아직도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강인이는 이제 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희 7살 때랑 제 또래 애들이랑 비교해봐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일 잘해서 잘한다 했는데 이렇게 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축구 천재
유럽을 향했다. 그는 12년간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웠다. 어린 시절 TV 리얼리티 쇼가 대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정말 다들 자신의 자녀처럼 동생처럼 이뻐하며 응원했었는데요. 정말 한국판 트루먼쇼와 같이 이강인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고 대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상철 감독님에게 방송이 끝나고도 UBFC에서 배움을 지속하였고 이강인 선수가 10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외국을 보내야 한다는 강력한 권유에 스페인행을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합격하였고 피파 규정상 온 가족이 스페인에 거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이 있었으나 결국 이강인 선수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프랑스 다큐로 돌아가겠습니다. 축구 천재의 발걸음은 유럽을 향했다. 그는 12년간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웠다. 발렌시아의 훈련장에서부터 그가 늘 꿈꾸던 라리가까지 이어졌다. 야심찬 그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는 배고픕니다. 배고픔은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인은 이런 장점을 가진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그에겐 늘 팬이 따릅니다. 이 학생은 프랑스에서 이강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술은 환상적이에요. 눈이 부십니다. 이 머플러는 한국 국기와 파리 생제르맹의 엠블럼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뿐 아니라 수백 명의 한국인들의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영입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단의 한국 내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매치데이의 파리 생제르맹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합니다. 그의 셔츠는 음바페 셔츠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이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아시아 공략에 도움을 줄 겁니다. 라며 영상을 마쳤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으나 이강인 선수를 향한 애정으로 특집 영상을 제작할 만큼 프랑스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인 파비앙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 말에 공감하며 꼭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활약하는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챔스에서 멋지게 활약하시고 나중에는 더 박진감 넘치는 프리미어리그 명문팀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AFC가 이강인을 창조적인 선수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리그 챔피언이자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자신의 진가를 100% 보여주면서 대회 최고의 선수로 활약 중인데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3골 1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득점 찬스만 무려 9개를 만들면서 조별리그 선수들 중 해당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8개를 만들어낸 이재성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은 매 경기가 종료된 후 발표되는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2번이나 선정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